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고 심지어 혈당까지 잡아주는 마늘.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이 오히려 간을 망치고 위암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마늘의 5가지 놀라운 효능부터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경우, 그리고 마늘의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최고의 궁합식품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혈압 조절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 중장년층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앓고 있는 질병입니다.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서 피가 막힘없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15년 국제고혈압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보충제를 12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혈압을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매일 밥상에서 마늘 한두 쪽 챙기는 것만으로도 내 혈관을 지킬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가고 작은 염증도 잘 낫지 않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마늘은 우리 몸속의 백혈구 수를 늘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하는데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 이 방어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12주간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기에 걸리는 비율이 63%나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늘 한 쪽이 감기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되는 셈이죠. 특히 요즘같이 바이러스 걱정 많은 시대에는 마늘이야말로 최고의 천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뇨는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한 번 걸리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합병증으로 시력 저하, 신장병,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에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하루에 한두 쪽씩 섭취한 환자들이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모두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달콤한 간식 줄이고 매일 마늘 조금씩 챙기면 당뇨를 한결 관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나도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셨던 어르신들, 오늘부터 마늘과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바로 암입니다. 특히 유암과 대장암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인데요. 마늘은 이 암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기황 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유전자 복제를 막고 세포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암은 걸리기 전에 예방이 최선인 만큼 매일 한두 쪽 마늘이 나를 암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동맥경화로 이어지고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주범이 되죠.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013년에 진행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섭취하면 혈관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온몸이 가볍고 피로감도 확 줄어듭니다. 이처럼 마늘은 고혈압 예방, 면역력 강화, 혈당 조절, 암 예방, 혈관 건강 개선까지 우리 몸 전반에 걸쳐 다양한 건강 효과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늘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경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곰팡이가 핀 마늘입니다. 주방 찬장 한 구석이나 마늘망 속에 익고 있던 마늘에서 껍질이 약간 말라 있거나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걸 발견한 적이 있으시죠? 아까워서 껍질만 벗겨내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무서운 독소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독소는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심할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아플라톡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눈에는 겉만 곰팡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안쪽 깊은 조직까지 이미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핀 마늘은 무조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이 약해지는 노년기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마늘이 아니라 지방과 당분 덩어리일 뿐입니다. 고소한 냄새에 한 번, 부드러운 식감에 또 한 번 먹게 되는 마늘빵. 우리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마늘빵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마늘빵은 버터나 마가린, 설탕, 밀가루가 듬뿍 들어가고 마늘은 그저 향을 낼 정도로만 아주 소량 들어갑니다. 즉 이름만 마늘빵일 뿐 실상은 고지방, 고당분, 고열량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마늘빵 한 조각에 들어있는 칼로리는 150에서 250 칼로리 정도인데 이는 밥 한 공기 칼로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포화지방 함량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마늘빵이 작은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건 괜찮지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자주 드시는 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빵이 아니라 찐 마늘이나 구운 마늘 또는 마늘 차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진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만 자극적인 걸 먹어도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 정말 많지요. 마늘은 분명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생으로 먹으면 매운맛과 강한 향 때문에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소화불량,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생마늘 섭취가 속쓰림, 복통,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계약회에서도 위장 질환자들에게 날카로운 향신료 섭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익히면 알리신 성분이 부드럽게 변해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 꿀이나 식초에 절인 마늘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늘 섭취 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알려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마늘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꿀은 달콤하면서도 몸에 좋은 천연 감미료입니다. 단순히 달기만 한 게 아니라 항균 작용, 염증 완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꿀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어떨까요? 바로 마늘의 강한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흡수도 더 잘 되게 됩니다. 꿀에 마늘을 절이면 마늘 속 좋은 성분들이 꿀 속으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2가지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도 꿀과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 활동이 활발해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마늘을 깨끗이 다듬어 꿀에 담가 두세요. 그리고 하루 한 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느껴질 때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몸이 금방 가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늘의 매운맛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꿀에 절인 마늘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식초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유명합니다. 소화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을 더하면 두 식품의 장점이 만나 혈압, 혈당, 소화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식욕이 없으신 분들께는 마늘 식초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식초에 담가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세요. 그러면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초산과 마늘 성분이 어우러진 아주 건강한 마늘 식초가 완성됩니다. 매일 식사 전후로 한 숟가락씩 드시거나 물로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마늘 식초를 장수 식초라고 부르며 꾸준히 챙겨 먹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의 연구에서도 마늘 식초를 8주간 복용한 실험군이 혈압과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특히 여름철 입맛 없을 때 신선한 마늘 식초 한 모금이면 입맛이 확 돌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발이 차가워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쥐가 나거나 관절이 시큰거리기도 하죠. 생강은 그런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도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강과 마늘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 몸살 완화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과 마늘을 얇게 썰어 물에 넣고 은근히 끓이세요. 여기에 꿀을 살짝 타서 드시면 맛도 부드럽고 속도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국립전통의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생강과 마늘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독 섭취군보다 혈액순환 지표가 훨씬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몸이 차거나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자주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따뜻한 난로 옆에 앉는 것처럼 생강과 마늘이 몸 안에서부터 온기를 돌게 만들어줍니다. 봄철에 가장 생각나는 나무라면 냉이, 달래, 두릅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머위를 떠올리시는 분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머위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간이 망가지고 위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는 머위가 간질환 치료와 진통제로 사용되었으며 고전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는 기침, 가래,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머위의 효능과 머위와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식품, 그리고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간 건강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아무리 쉬어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면 간이 우리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위에는 페닐프로파노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의 손상을 막고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식품학회지에서 발표된 실험에서는 머위 추출물이 간 손상을 유의미하게 억제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평소 음주를 자주 하셨던 분이나 피로감이 잦은 어르신들에게는 머위가 더할 나위 없는 피로 회복제입니다.
두 번째는 항염작용입니다. 머위는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성염증, 특히 관절염에 효과적인 항염작용을 자랑합니다. 아침마다 손가락이 굽고 무릎이 쑤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악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유는 연골이 닳고 염증이 심해서인데요. 머위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도 머위를 기관지염이나 천식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해 왔을 만큼 염증 억제에 있어 검증된 약초입니다. 무릎이 말썽이라면 약을 드시기 전에 머위 한 접시부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혈압 안정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고혈압은 흔한 질병인데요. 조용히 찾아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평소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럴 때 머위를 드시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머위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된장찌개, 젓갈, 김치 등 짠 음식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에겐 칼륨이 필수적입니다. 머위나물 한 접시는 자연스럽게 혈압을 낮추는 도우미 역할을 해줍니다. 고혈압 약만 찾으시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식습관을 한번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눈가 주름이 늘고 손톱이 잘 부러지며 피부 탄력이 줄어든다고 느끼신다면 이것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머위 속 클로로겐산과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와 혈관을 젊게 유지해 줍니다. 이는 서울대 약학대학 연구팀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머위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피부 세포의 노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 건강입니다. 요즘 따라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는 날이 많아지셨다면 머위를 한번 드셔보세요. 머위에 포함된 점액질과 식이섬유는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 위산의 자극을 줄이고 장 운동을 도와 배변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변비, 속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겐 머위가 장을 달래주는 약초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머위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식품은 머위와 절대로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으로 먹는 머위입니다. 아니, 머위가 몸에 좋다면서 왜 생으로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그럴 만도 합니다. 머위를 나물로 무쳐 먹기 위해 생으로 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중요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머위는 생으로 섭취할 경우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성분이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을지 몰라도 연세가 들면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이 미량의 독성도 체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식품안정청에서는 머위를 생식하지 말고 반드시 데쳐서 섭취하라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이입니다. 머위와 오이 둘 다 같은 봄철 채소이고 다이어트나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위는 찬 성질의 채소이고 오이 역시 냉한 성질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위장이 냉해지고 소화가 더뎌지며 연세 드신 분의 약해진 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냉성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노년층에게 소화장애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 혹시 머위와 오이를 같이 드시진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소 의외의 식품인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향상에 좋은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머위와 함께 먹을 땐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머위와 브로콜리는 둘 다 섬유질이 풍부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채소입니다. 여기까진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과유불급이라는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장 운동이 예전 같지 않아 너무 많은 섬유질이 오히려 장을 자극하고 복통, 가스, 변비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저널에 따르면 다량의 섬유질 식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장내 수분 흡수 균형이 깨지면서 배변 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히 말해 머위로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브로콜리까지 곁들이면 오히려 장이 과부하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속이 편하려고 먹은 음식이 오히려 배에 가스를 차게 하고 하루 종일 더부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몸도 하나의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연세가 들면 각 부품이 노화되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듯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머위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찰떡궁합은 바로 된장입니다. 머위 된장국, 머위 된장무침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맛있어서 조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머위는 간 기능 개선과 항산화 작용에 탁월하고 된장은 발효를 통해 생긴 유산균과 아미노산의 덩어리입니다. 머위의 간 해독 작용에 된장의 항산화 효과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겠죠?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된장 속 페놀 화합물은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간 내 독소를 분해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술 좋아하셨던 분들, 간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머위 된장국 한 그릇을 꼭 챙겨 드세요. 두 번째는 식초입니다. 에이, 머위에 식초는 무슨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식초와 머위가 만나면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이 편안해지는 조합이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생머위에 식초를 곧장 부어 먹는 건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반드시 데친 머위에 식초를 더하는 조리법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머위 속 점액질이 위를 감싸주고 식초의 유기산이 소화를 도와 위장 전체를 활성화시켜줍니다. 동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의 발표에 따르면 5% 내외의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이 위장 운동과 소화 효율성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밥 먹고 더부룩할 때 배에 손 얹고 계셨던 분들, 머위 무침에 약간의 식초를 더해 보세요. 속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머위를 나물로 무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들기름이죠. 그런데 그냥 맛있게 만드는 조미료쯤으로 생각하셨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셨습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머위의 항염 효과를 배가시켜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 알파-린롤레산은 관절과 뼈 건강을 지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이 조합이 정말 중요하죠. 머위가 염증을 줄여주고 들기름이 관절의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알파-리놀렌산 섭취 시 염증성 수치가 최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먹는 소염제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아침마다 손가락이 잘 안 펴지거나 무릎이 욱신거리신다면 머위 들기름 나물을 꼭 챙겨보세요.